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6개월 전에 제 진료실에 오셨던 75살 김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콜레스테롤이 260이가 나왔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요즘은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네요. 어르신은 이렇게 걱정스럽게 말씀하셨고, 저는 어르신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올리브유를 제대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저를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겠어요? 올리브유요? 요리할 때 쓰는 그 기름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월 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에서 210으로 무려 50이나 떨어진 거예요. 어르신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계단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훨씬 가벼워요. 그때 어르신 얼굴에 가득했던 그 환한 표정이 아직도 제 기억에 아주 또렷합니다. 여러분도 김정호 어르신처럼 충분히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3주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전보다 한결 가벼워지고 6주가 지나면 혈액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약이 아닌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법. 바로 이 채널을 통해 시니어분들을 위한 진짜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요즘은 많은 가정에서 올리브유를 자주 사용하지만 예전만 해도 집집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주로 쓰던 시절이 있었죠. 특히 우리 어머님 세대에게는 올리브유가 꽤 낯선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올리브유일까요? 지중해 연안 나라들 아시죠?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 말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름진 음식을 훨씬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우리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올리브유를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올리브유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정말 핵심입니다. 잘못 알고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차근차근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몸을 더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작은 비밀들을 꼭 얻어가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저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면 물이 잘 안 통하듯이 우리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벽에 기름 찌꺼기가 끼고 점점 딱딱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동맥경화예요. 여기서 올리브유의 첫 번째 효능이 등장합니다. 바로 혈관 청소입니다. 올리브유는 막혀가는 혈관을 안쪽에서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유 속에는 올레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70% 이상 들어있는데요. 올레산은 우리 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하수구에 낀 기름때를 녹여서 흘려보내는 세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둘째,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늘려줍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지키는 경찰관 같은 존재라서 많을수록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혈관벽을 더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딱딱해진 고무호스가 다시 말랑말랑해지는 걸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대구에 사시는 61살 윤미자 선생님도 처음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은 꼭 중간에 쉬어가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리브유를 챙겨 드신 지 석 달 만에 병원 5층까지도 한 번에 쉬지 않고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혈관 나이 검사를 다시 해보니 65세였던 혈관 나이가 58세로 무려 7년이나 젊어졌더라고요. 효능 두 번째, 올리브유는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결리는 분들 많으시죠? 통증들 뒤에는 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나쁜 요소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과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천연 진통제, 천연 소염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반 진통제는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올리브유는 오히려 위를 보호하면서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관절염으로 10년을 고생하시던 69세 박영길 어르신 사례인데요. 아침마다 손가락이 너무 뻣뻣해서 숟가락 잡기도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리브유를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신 뒤부터 손가락이 훨씬 부드러워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자와 공놀이도 하고 젓가락질도 예전처럼 편하게 하신다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가장 두렵다고 느끼시는 병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 얼굴도 손주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느 순간 자기 이름까지 헷갈리게 되는 아주 슬픈 병이지요. 우리 뇌는 약 60%가 지방, 즉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을 먹어주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들이 뇌세포를 감싸는 보호막을 만들어 마치 휴대폰에 보호 필름을 붙이는 것처럼 뇌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또 뇌 속의 염증을 줄여주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5년째 꾸준히 관찰하고 있는 75살 정순자 어르신이 계신데요. 제 친구들은 다 깜빡깜빡하는데 저는 아직도 전화번호를 외우고 손주들 생일도 다 기억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70대 초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셨어요. 정 어르신의 비결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었지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에게 치매가 비교적 적은 이유도 이런 좋은 지방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 덕분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효능은 바로 소화 개선입니다. 올리브유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데도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화장실에 30분씩 앉아 계셔야 하고 변비약 없이는 불안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리브유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소화를 돕습니다. 첫째, 위와 장의 점막을 부드럽게 코팅해줍니다. 미끄럼틀에 기름칠을 해두면 아이들이 쑥쑥 잘 미끄러지듯이 음식물이 위와 장을 훨씬 편하게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즙은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물질인데 올리브유가 이 담즙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꿈틀꿈틀 잘 움직여야 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올리브유가 장에 신호를 보내 운동을 도와주는 거죠. 73 최미숙 어르신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20년 동안 변비약 없이는 못 살았어요.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내내 화장실을 못 가기도 했죠. 라고 하셨는데요.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변이 조금씩 잘 나오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거의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 같다고 하시면서 소화가 잘 되니 입맛도 돌아오고 얼굴색도 훨씬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올리브유나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마트에 가보면 올리브유 종류가 정말 많죠. 다음으로 어떤 올리브유를 골라야 하고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셔야 가장 좋은지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꼭 고르셔야 할 올리브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올리브유 중에 가장 제대로 된 기름이에요. 왜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기름이라 올리브 본래의 영양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건강 효과가 다른 등급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병 색깔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투명한 병은 피하시고 진한 녹색이나 갈색 유리병에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올리브유는 빛을 받으면 쉽게 산화되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색병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도 꼭 보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향과 항산화 성분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개봉 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드신다고 생각하고 작은 용량으로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올리브유 보관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가스레인지 옆처럼 열이 많이 나는 곳은 절대 안 됩니다. 열과 빛은 올리브유를 빠르게 상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둘째,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 두셔야 합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산화가 빨라져서 몸에 좋은 기름이 오히려 나쁜 기름으로 변해버릴 수 있어요. 셋째, 냉장고 보관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 온도에서는 기름이 굳거나 탁해지고 향과 풍미가 떨어질 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냉장 보관보다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 보관을 권장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입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아침 공복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먼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10분 정도 지난 뒤에 올리브유를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드세요. 처음에는 기름만 먹는 느낌이 조금 어색하고 느끼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고소한 맛에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그럼에도 그냥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토마토 주스에 올리브유를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이 만나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 서로의 효과를 더 잘 끌어올려줍니다. 점심 식사 때는 샐러드나 나물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평소 참기름을 쓰던 자리에 올리브유를 한번 바꿔보시는 거죠.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훨씬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로 튀김 요리는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튀김 온도까지 올리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를 하실 때도 센 불보다는 약한 불에서 살짝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불은 올리브유의 가장 큰 적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올리브유 섭취 효과를 2배로 높여줄
작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를 드시기 전에 먼저 물을 한 잔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위와 장이 촉촉해져서 올리브유가 더 부드럽게 흡수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드신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만 해주세요. 팔 돌리기, 목 돌리기, 제자리 걷기처럼 아주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렇게 몸을 조금만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올리브유 속 좋은 성분들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더 잘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처음 드시는 분들을 위한 실패하지 않는 시작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욕심내서 많이 드시다가 속이 부담스럽거나 느끼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몸도 새로운 음식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에는 하루에 티스푼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정말 작은 양이지만 처음엔 이것도 느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양을 조금 늘려서 밥숟가락 하나 정도로 드셔보세요. 이때쯤이면 대부분 고소한 맛에 꽤 익숙해지십니다. 셋째 주부터는 하루에 2숟가락까지 늘려 드셔도 괜찮습니다. 주차를 나누어 천천히 몸의 반응을 보면서 늘려나가는 것이 결국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밥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올리브유도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만 잘 드셔도 좋지만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몇 배는 더 좋아집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올리브유와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올리브유의 혈관 보호 효과가 더해지면 시너지가 납니다. 예를 들어 68살 김현숙 어르신은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 응급실까지 가셨던 분이신데 매일 아침 올리브유에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 드시는 습관을 3개월 유지하신 뒤 혈압이 140 정도로 안정되셨습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올리브유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 기억하시죠? 그 색을 만들어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전립선 건강과 항산화, 항암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몸에 훨씬 잘 흡수되는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토마토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오신 72살 김현철 어르신도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5번씩 가시던 분이었는데 올리브유 토마토 샐러드를 2달 정도 꾸준히 드시고 나서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숙면을 취하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올리브유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와 각종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 올리브유에는 오메가9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둘이 만나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산화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황금 조합은 올리브유와 레몬입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드시면 상쾌한 산미 덕분에 마시기가 한결 편해지고 지방과 비타민C, 각종 유기산이 함께 작용해 소화와 배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으로 아침 속이 한결 가벼워지고 변비가 완화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황금 조합은 올리브유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같은 지용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운 고구마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면 눈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황금 조합은 올리브유와 삶은 계란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데 삶은 계란에 올리브유를 살짝 떨어뜨려 드시면 이런 비타민들의 흡수율이 좋아지고 동시에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이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올리브유도
무엇과 어떻게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황금 조합들 중에서 실천하기 쉬운 것 하나씩 골라서 지금부터라도 올리브유를 제대로 똑똑하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 드실 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올리브유라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적정량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밥숟가락 기준으로 2숟가락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 수 있고 기름이 장을 자극해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담석이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에 드셔야 합니다. 올리브유가 담즙 분비를 촉진하면서 담낭을 세게 수축시킬 수 있어 기존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혈액 희석제나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가 혈액을 더 묽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약 효과가 과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알레르기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매우 드물지만 올리브나 올리브유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 드실 때는 티스푼으로 아주 소량만 드시고 피부 발진, 가려움, 속 불편감이 있는지 몸 상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올리브유 드시는 시간을 살짝 띄워주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흡수에 민감한 약들은 약 드시기 최소 30분 전이나 30분 후에 올리브유를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즐겨 권해드리는 특별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드시기 좋은 황금 모닝 음료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큰술, 레몬 4분의 1개를 짠 레몬즙, 따뜻한 물 반 컵, 꿀 1작은술.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에 레몬즙, 올리브유, 꿀을 모두 넣고 잘 섞어주세요.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듯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식사를 시작하지 마시고 30분 정도 지난 뒤 아침 식사를 하시면 속도 편하고 하루 내내 에너지가 한결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점심에는 혈관 청소 샐러드를 추천드립니다. 재료는 방울토마토 5개, 양상추 1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큰술, 발사믹 식초 1작은술, 소금, 후추 아주 약간. 만드는 순서는 채소를 깨끗하게 씻어서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릇에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섞어 간단한 드레싱을 만들고 소금과 후추는 아주 살짝만 넣어 간을 맞춥니다. 식사 전에 이 샐러드를 먼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포만감이 생기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에는 마늘 올리브유 소스를 활용해 보세요. 재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큰술, 다진 마늘 2쪽 분량 파슬리 약간. 조리 방법은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약한 불에서 살짝만 데워주세요. 절대 끓이거나 연기가 나도록 세게 달구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데워진 올리브유에 다진 마늘을 넣고 향이 은은하게 올라올 정도만 살짝 볶아줍니다. 여기에 파슬리를 넣어 향을 더해주시고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소스를 구운 채소나 생선 위에 살짝 뿌려 드시면 맛과 건강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들 몇 가지를 정리해서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언제까지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인 체감 시기는 이렇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속이 편안해지고 변비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 1개월 정도 지나면 피부 톤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등 활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3개월쯤 되면 혈액 검사 수치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강식 습관이 그렇듯이 개인차가 크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올리브유가 너무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바로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한 작은술부터 아주 조금씩 드셔보세요. 토마토 주스나 레몬물을 준비해서 그 안에 올리브유를 조금 섞어 드시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고 목 넘김도 편해집니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만 참고 드시면 어느 순간 고소한 향과 맛에 익숙해지셨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질문, 올리브유를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섞어 먹어도 되나요? 네, 섞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한국 분들은 참기름 향에 이미 익숙하시니까 처음에는 참기름과 올리브유를 반반 섞어서 사용하시다가 점차 올리브유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올리브유가 비싼데 더 저렴한 대체품은 없나요? 좋은 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달 약값을 생각해 보시면 올리브유 한 병은 일종의 미리 지불하는 약값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식비가 아니라 내 혈관과 뇌, 관절에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선택이 한결 쉬워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 유통기한이 2년이라는데 정말 2년까지 먹어도 되나요? 유통기한과 실제로 맛과 품질이 좋은 기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개봉 전이라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잘 보관했을 때 제조일로부터 약 2년까지는 일반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공기와 빛, 온도 변화 때문에 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선한 올리브유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향을 맡았을 때 쩐 기름 냄새나 페인트 비슷한 냄새,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면 이미 산패가 진행된 것이니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선한 올리브유는 풀, 과일, 견과류를 연상시키는 상큼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하실 때는 큰 병 하나보다는 작은 병 여러 개를 사셔서 한 병을 3개월 이내에 다 드실 수 있을 만큼의 양만 집에 두시는 것이 신선도 유지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리브유의 흡수와 효과를 조금 더 잘 느끼고 싶으시다면 작은 습관을 추가해 보세요. 올리브유를 드시기 전에 물 한 잔을 먼저 마셔주시고 모두 드신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를 5분만 해주시면 혈액순환과 소화에 도움이 되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걸음 내디디면 3개월 뒤에 내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숟가락 하나의 변화를 통해 더 가볍고 건강한 내일을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 길고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건 시간과 약이 아니라 매일의 음식과 습관으로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몸이 이미 많이 지쳤을 때 후회하며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챙겨보세요. 건강은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들, 제가 먹는 한 숟가락 기름과 한 접시 음식의 총합입니다. 약 한 알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이 일상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녀들, 손주들 마음이 놓이고 가족 전체가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거예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 밝은 미소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